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숙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언론인들이 여러 부분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우리 언론소통실에도 오고 해가지고 오늘 취임한 지 이제 7주차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6월 10일 날 취임했으니 43일 차가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현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조직은 전체적으로 1000명이 좀 안 되는 3본부 일단 18부서로서 인원이 919명이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영 방침은 미션은 이제 살기 좋은 지역 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리 정진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제가 와서 설정한 비전은 스마트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의 미래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저 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성남 전역에 예전에 성남 시설공단이 일을 했던 주차관리, 상가관리, 그리고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각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핵심 가치로서는 이 정심 걷기 그리고 온후 돈우를 표방하려고 합니다. 정심 걷기를 제가 여기에 갖고 온 거는, 저도 이제 올 3월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회장을 끝으로 이제 짐을 정리하다 보니 집에 이제 저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여기 옴으로써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 같아서 액자를 제 방에다 걸어두고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여러 번 쳐다봅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제 마음을 바로 하여 제가 갖는 소소한 감정이나 어떤 그런 잘못됨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 정심 걷기의 기본적인 명제고요. 그리고 온후 돈우는 제가 평생의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마지막, 저는 성남 시민입니다. 분당에서 3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토착민과 비슷한 분당 시민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시민을 대하는 자세도 온후 돈후 좀 따뜻하고 도탑게 가고 싶은 것이 제 기본적인 마음이고요. 또한 저희 직원 919명에 대하는 것도 같은 마음으로서 가고자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영 관련 세부 사항으로서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루틴하게 일하는 주차 관리, 상가 관리, 그러면 체육센터에 대해 가지고 오는 수강생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좀 묶어 가지고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화 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이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학습과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과 성실의 리더십을 실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심 걷기의 자세로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공공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성남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 가치를 실현해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옴부즈만 이 만남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설인이다 보니 성남시에 거주하는 건설인이 21,562명이 지금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 개인 메일로 이 옴부즈만을 모집함으로 해 가지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 세 개 구로 나누어 가지고 10여 명 옴부즈만을 둠으로 해 가지고 그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항들을 저희가 직접 매월 이 접촉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조직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 저희가 한 4개소 정도의 이 급식센터에 대해 가지고 주 1회부터 월 1회씩 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선택한 것은 4군데가 될 것이고 그 4군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하고 접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이 시민에 다가가는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쓰레기 줍기도 하고 또 탄천 운동장에서는 여름철에 선풍기 100대를 취약계층에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 주차장에 대한 것, 그리고 교통시설은 저희가 지하차도나 전국적으로 이 버스 승강장 관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남에 깔려 있는 엘리베이터, 육교 주변에 있는 엘리베이터부터 해가지고 제일 큰 거는 교통 시스템이 됩니다. 지하차도에 지나가는 차량들, 그 다음에 이 교통망에 관련한 사항들이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 모니터를 다시 지능형 모니터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코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가로서는 이 지하도 상가, 중앙 공설 시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성남 시민들의 이 건강 복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는 도서관 중에서 저희가 수정 도서관하고 중원 도서관 2군데는 저희 공사가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금 백현마이스의 대단히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자동 1번지에 62,400평의 공원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그 면적에 31,564평의 상업시설과 대지를 도로시설, 도로 부분을 합쳐가지고 한 반 정도의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거의 31만 평 가까이 되고요. 거기에는 오피스 빌딩,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에
백현로로 해가지고 안양으로 가는 도로변에 옵스 빌딩이 한 4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컨벤션, 앞으로 여기에서는 많은 전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는 컨벤션 기능과 그리고 컨벤션 지원 시설 규모, 그래서 이게 18,000평하고 36,000평에서 54,000평 규모가 되고, 이 오피스 빌딩 4동의 면적은 거의 11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복합 업무 시설로서 여기에 2동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500세대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복합 업무 시설에서는 일부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여기 호텔 부지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현 마이스라 함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코엑스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시와 저희와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컨벤션에 과연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거기다 담을 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지난 20년 사이에 인간의 지적 역량이 거의 1000만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31년도에는 아마 ASI라서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 AI의 등장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역학도 들어설 거고 양자 컴퓨터가 들어서는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 백현 마이스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거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의 컨벤션, 코엑스, 그 다음에 하계울에 있는 전시 공간, 그 다음에 잠실 운동장 밑에 현재 코엑스보다 한 4배 큰 규모의 잠실 마이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연 한 200만 명 정도 올 수 있는 이 콘텐츠를 뭐로 개발할 거냐는 것이 현재 저 앞에 주어져 있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아마 2030년 초가 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외부 환경에 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 어떤 이 콘텐츠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콘텐츠는 내 과거의 조상과의 만남 그리고 들어서면은 나는 앞으로 향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모습을 촬영해서 주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로의 시간 여행 그리고 과거 1000년에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많은 콘텐츠 그때 사라졌던 많은 일들에 대한 그런 MR 환경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런 공간 그리고 3D 프린터가 덕 들어서면은 이 태권부 이런 것이 자동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 성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린 학생들한테 어떤 창의력을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친구들 그 꼬마들이 나가면서 나는 이런 장난감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것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나갈 때 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떤 다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이 어트랙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므로 해서 연 한 200만 명 정도가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회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준공 후에 성남시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구 외 설계를 하고 있고 단지 내의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이쪽 부분의 도로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토량은 127만 큐빅미터 정도가 반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가려 그러면은 예전에는 하루에 게이트 하나가 5,000루베씩 실어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 52시간 이런 것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천 누베 정도를 실어낸다 그러면은 120만 누베니까 250일 정도의 물량입니다. 카렌다 데이로 보면은. 그러면 1년이면 거의 물량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이 건물에 들어오는 데는 4군데, 그래서 이 건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5군데 정도 지금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백현로가 러시가 걸리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교회 있는 데를 지나가지고 사거리를 지나가가지고 한 900m 정도의 지하차도, 그리고 백현로에서도 지하 2개 차로로 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안양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차도, 그다음에 우리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그거하고 연결해 나가는 지하차도가 전체적으로 지하차도가 2.9km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실시 설계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PF도 하고 해가지고 DLENC 예전에 그 대림산업 건설회사는 DLENC라고 이름 바꾼 한국에서 건설회사 3번째 매출 규모가 큰 대림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년여 걸립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하 차도 공사 이런 거는 3년 걸립니다. 3년. 그렇게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순회역 쪽으로 이 단지와 순회역 쪽에 이 생활 환경을 접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260m의 도보교를 놓습니다. 현수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위에서 다니고 그 밑에는 아마 2030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좀 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는 사람이 다니고 그 밑에는 자율주행차가 뭐 조금 아직까지는 상상 속에 있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그 밑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님으로써 이 생활권을 순회역 쪽하고 묶어가지고 여기도 이 활성화되고 여기도 그 부분에서 좀 콤팩시티로서의 기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복시키는 그런 형태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에 계시는 분들이 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 말씀하시겠지만은 성남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유 없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월에 착공,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미래 성남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31만 평 정도 되면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3, 4만 명 정도 되고 고용 인구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컨벤션에서 연 200만 명 정도가 만약에 온다고만 하면은 최소 100만 이상만 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고용 창출도 한 3, 4만 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7주차라 그랬는데 43일 차에서 거의 사업처는 다 돌아봤습니다. 사업처를 다 돌아보고 나서의 느낌은 우리 사무 환경이 많이 열악하구나. 그래서 자진해서 이제 각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방에 벽을 헐고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무 환경,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노외 노상 주차처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직원이 많은 속에서 근무하고 있길래 노상 주차처에 있는 직원들은 성남운동장으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양쪽 다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티 테이블이 있는 거는 전부 회의용 테이블로 바꾸고, 그리고 사무실 책상 전부 리셋해가지고
이 우리 직원들이 이 사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 17, 18, 3일 동안에 직원들 450명을 챗GPT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대별이 될 겁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사이에 지적 격차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문의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인간과 비슷한 AI가 등장하는 것은 10년이라고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거의 앞단계에 와 있습니다. AI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20불짜리 비용을 내고 매달 내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200불을 내면은 이 200불 인공지능은 어떤 논제에 대해서 한 명의 챗GPT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여러 파트가 인공지능 여러 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인공지능끼리 이 답이 맞느냐 하고 저들끼리 또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찾아보고 해서 답을 주는 그런 시대로 지금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3일 곱하기 3회 해가지고 9회에 걸쳐가지고 50명씩 거의 450명인데 425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온라인 교육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8월 말부터는 그 인공지능을 각 그 사업처에 와가지고 그 팀의 특성에 맞는 심화된 AI 사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무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일하는 부분에 일하는 사무 혁신을 극대화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 팀장급 이상은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보내 가지고 이 가연 리더란 뭐냐? 예전에 피터 드러가 이야기할 때 리더의 차질에 따라 그 조직원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잠자고 있으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끝없이 후퇴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저부터 공부해야 되고 저부터 생각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조직원들이 보다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을 다양화하는데 개발사업본부는 지난주부터 가연 내역서 작성하는 것부터 디벨로퍼로서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사업성을 검토하느냐에 대한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디지털 혁신 추진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AI 혁신실이라고 AI 혁신 추진실을 만들기에는 저희 내부의 직원들의 전체적인 생각 형태가 AI를 쓰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 그래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는 혁신 추진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은 로보틱 프로세서 오토메이션화 해가지고 효율을 기할 것이고 회사 전반에 저희가 ERP를 회계, 예산, 계약 이 세 부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어느 부분을 더 씀으로써 우리의 일이 더 효율적이냐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